일단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석 같은 여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굉장히 잘난 남자가 이 여자를 대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가 굉장히 괜찮은 여자라는 걸 그 남자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정말 보석 같은 여자들이 무조건 거쳐가는 루트 중 하나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지난 라이브 사연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정말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혼주의는 아니에요. 요즘 저를 마음에 든다고 하는 남자가 있는데 남자의 경제적 조건이 정말 좋아요. 그 사람 외모는 그냥 평범하고 키도 170이 조금 넘는 정도? 근데 능력만큼은 내가 만날 수 있는 남자 중에 최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마음이 안 가요. 진짜 제가 속물인 사람이라고 전 솔직히 평소에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당연히 연기하면서 맞추려면 또 맞출 수 있겠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만나다 보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솔직히 진짜 놓치면 바보 같은 걸 거라는 거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그 사연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요, 꼭 얘기가 반반씩 갈려요. 한쪽에서는 그런 사람 놓치면 정말 너 후회할 거야, 그냥 평생에 한 번뿐인 기회니까 무조건 잡아.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이 중요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그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내가 아니라고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딱 본능과 감정 사이에서 생기는 그 대립이거든요. 여성분들은 다 익히 알고 있어요. 수배기가 반복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후세에 내 아이를 잘 키워서 평온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을지, 그것들을 여성분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능력을 따지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비교적 치안과 주거생활권의 보장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능력 있는 남자라는 건 어느 정도 사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힘이 세면 셀수록 그게 좋은 거였지만 비교적 이제 우리 현대에 와서는 돈이 정말 많다고 해서 그만큼의 돈이 정말 없어도 나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있어도 삶을 사는데 문제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재력보다는 남자에게 가지는 그 감정이라는 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행복을 느끼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만족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매우 중요해요. 비교적 우리가 학창 시절의 어린 나이 때는 그냥 반에서 인기가 많고 좀 잘 노는 아이, 좀 더 잘생긴 아이가 좀 더 우리의 주된 이상형에 가깝죠.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게 되면 생각이 깊어 보이고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면서 학점 관리도 하는 그런 어떤 인싸 같은 아이, 그리고 또 취준생 내지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요, 얼만큼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고 이 사람의 성장 가능성이 얼만큼일지, 얼마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지가 그 사람에게 가는 나의 감정의 크기란 말이에요. 이처럼 나이마다도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의 성향,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배경, 여러분들의 부모, 어떤 다른 요인들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복합적으로 변하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걸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의 그 많은 것들을 결정짓는 건 결국 경험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 직업마저도 달라지게 돼요.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경험에 따라 똑같은 일도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게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그게 감사한 일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가장 이 사연과 비슷한 그 직업으로도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은요, 지금 현재 가진 직업을 통해 돈을 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것들에 생각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그만큼 고생을 안 해본 사회초년생들 대부분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회사가 나한테 얼마나 지읒 같은지에 대한 이유를 한 100가지를 나열하면서 회사 각을 외치죠. 내가 좀 더 대접받을 수 있는 회사가 있을 텐데 그런 회사에 가서 나는 일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착각을 하곤 하죠. 이런 사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애초에 내가 그만큼 고생을 해봤고 수많은 남자를 만나보면서 이 정도 능력이, 이 정도 순수한 조건을 가진 사람,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이 트어진다? 그러면 미쳤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고민을 하고 그만큼의 상황을 겪고 그만큼의 감정을 나누고 아파본 뒤에 이 사람을 만나봤다면 이런 고민을 할까요? 그냥 이 사람 진짜 감사하다, 와 정말 로또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잡으려고 애를 쓸 거란 말이죠. 적어도 제가 한 가지를 장담하는데, 사연을 적어주신 분이 전 절대로 연애 경험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앞서 말씀을 드리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가는 것들이 달라지기 마련이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듯이 경험의 유무에 따라서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그런 사람을 감당할 만한 정도의 여자는 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이걸 제가 단정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애초에 시작하는 마음가짐 그부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굉장히 정성을 들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관계와 별 대수롭지 않게 그냥 만나다 보면 그냥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러프하게 생각하며 시작하는 관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직장에서도 다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맨날 퇴사 생각하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과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 그 회사에 누가 남아있을까요?
연애도 똑같아요. 조금만 문제가 벌어지거나 혹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금방 실증을 느끼고 다른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 문제일 뿐 끝이 날 게 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시간이 지날수록 과연 그 남자가 계속 나한테 매력을 느끼며 날 좋아할까? 그 확률이 얼마나 될지도 우린 생각을 해야 되죠. 일단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석 같은 여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굉장히 잘난 남자가 이 여자를 대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여자가 굉장히 괜찮은 여자라는 걸 그 남자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경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깜냥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연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길 애초에 이 정도의 경제 조건이 되는 남자? 그렇게 내가 살면서 최고치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본인 환경과 너무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과연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사람은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계속 만날 이유가 존재하진 않을 거예요. 여자가 정말 나와 비슷한 지성의 수준이든 아니면 경제적 능력이든 혹은 집안이든 뭐 비슷한 것도 아닌데 그 이상의 경험을 해보고 내 외부 조건을 커버칠 만큼의 어떤 지혜가 싹트고 연륜이 쌓인 정도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 남자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잖아요. 과연 상담자분이 만날수록 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본인이 이해받는 사람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본다면 결국 끝이 나는 건 당연해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그래서 뭐 유진이가 대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라고 정리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괜찮은 분들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눈독에 들였고 그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체로 일단 값진 여자라는 걸 반증하는 하나의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사랑받을 만한 값진 여자가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거쳐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어떤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그냥 감당하면서 만나봐야 돼? 아니야 그러면 그냥 내가 감정이 가는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런 이분법적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복합적이고 좀 더 진중한 무게 있는 고민을 통해서 나한테 내 순간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내 감정에 만족할 수 있고 내가 감당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사람 왜 또 다시 못 만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한 번은 만나봤었던 사람인 거지 앞으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운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장담해요. 인생의 기회라는 거 그거 진짜 연인과 똑같아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막 찾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좀 진부한 이야기지만 적어도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해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연인도 그러해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연애에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회피하진 않았는지 그에 따라서 결국 앞으로 내 인연이 될 사람도 기회처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연애를 해본 언니들의 이야기지만 많은 언니들이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잘하는 비결을 1순위로 꼽을 때 남자 많이 만나봐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심심치 않게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뭐 질문을 하면은 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남자 보는 눈이 생긴다. 근데 뭐 이 대답이 사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좀 더 본질적으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사실 빠져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대신해드리면 대부분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이 스쳐 지나가는 하루하루의 어떤 대화, 하루하루의 데이트를 소중하게 의미 있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되기 때문에 결혼을 잘했다라고 내 스스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행복하게 감사할 수 있고 이 감정들을 순전히 내가 여유롭게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그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가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내가 만나게 됐을 때 그때 그 누구보다 나는 결혼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키워드는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되는 이유는 내가 욕심을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다시 내가 만족하기 위함으로 귀결된다는 거죠.